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그렇죠. 수요일 날 현금화를 하셨다고 한들 목요일 날 그랬으면 목요일 날 급락했을 때 기분이 좀 좋으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금요일 날의 상승을 또 보고서는 또 엄청난 고민을 하셨을 거고 월요일이나 화요일 지나오면서 과연 주식을 다시 비워놨던 거를 살 수 있는 용기가 또는 뭐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뭐 더 주식이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과연 그분들은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시장 떠나 있으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약간 입에서 말이 꼭 꼬였는데 시장 떠나 있으면 마켓 타이밍을 잡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좋은 주식을 사놓고 있으면 분명히 또 때가 되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나마 조금 이제 추세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하자 그런 정도인데 완전히 전부 다 손절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거를 심리가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쨌든 다 제로 세팅하고 싶거든요. 야, 지금 다 비우고 그럼 안 된다는 거죠. 네. 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주에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이게 보시면 사실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쭉 보시면 거의 뭐 2천억, 3천억 이 정도 수준이에요. 거의 뭐 이제 외국인들은 의미가 없는 정도의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주식 투자 비중이 30% 이하로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 늘지 않고 있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굳이 이제 더 이상 자산 배분의 관점으로도 이제 비율만큼 다 비운 것 같아요. 지금 금융위기 수준까지 비웠다라고 하니까 2009년 정도 수준 28%그 정도 수준까지 비웠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더 팔 거는 없고 그렇다고 이거 산다고 볼 수도 있는 건 반증은 아니니까 그런 상태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고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수는 외국인이 만들고 수익률은 기관이 만든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사고팔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그래서 그런 종목들일수록 이제 수익률들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2,600 이하 2,700, 2,600도 그렇고요. 오늘 2,625로 끝났는데 2,700 이하에서는 특히 2,650포인트 이하에서는 저는 여전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여전히 살 만한 종목도 많고 그게 중소형주든 대형주든 개별주든 상관없이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미국 시장하고 굉장히 좀 디커플링 돼서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시장은 조금 미국 시장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일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미국 대형주들도 아마 미국 주식이 배신했다라는 생각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수학개미가 요즘 어렵죠. 그죠. 오히려 지금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의 하락률도 좀 더 큰 상태고 뭐 이게 미국 소형주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대형주들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사실 테슬라도 그렇고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넷플릭스도 그렇고 뭐 다 마찬가지인데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오히려 한국 주식이 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외국인들 비중이 일단은 비어있는 상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조금만 잼만 날려도 그냥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장세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고요. 어제 오늘 외국인이 좀 샀는데 아직은 뭐 큰 의미 없죠. 네, 큰 의미 없습니다. 큰 의미 없고요. 그리고 대신에 선물에서는 지난주에 1조 2천억까지 샀다가 만기 다음 날 금요일 날 이제 9,500억인데 1조 이상 진짜 매수 들어온 거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조 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1조 이상은 뭐 시장의 반복점일 수도 있겠다. 옵션 만기일 이후에 하필 그냥 옵션 만기 전까지는 하방 포지션으로 봐서 계속 선물을 밀어붙이다가 만기일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이번 주가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1조 9,500억 정도 들어왔던 그 추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지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환율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환율이 지금 이제 1,200원 후반대에 계속 놀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워낙 약세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한테는 분명히 2분기 실적에서는 분명히 우호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리포트 보면 한 2에서 3% 정도 개선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효과가. 그렇게 되면 어차피 우리나라 2분기나 3분기부터 실적이 턴할 걸로 일단은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고 1분기도 생각보다는 그래도 잘 선방했거든요, 1분기 실적들이. 근데 2분기 실적이 환율 효과 나면서 조금 더 순익단에서 수출주들이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
대형주들은 2분기에 생각보다 조금 실적이 연초 추정치보다 좀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제 시나리오대로 하면 바닥에서 선물로 사고, 지금 이 정도 부분에서 선물로 야금야금 사다가, 그리고 선물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다음부터 현물해서 지수 올리고, 그리고 환율 효과까지 나오면 외국인들은 세 군데서 다 1타 3피가 되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인플레 요인이었던 이제 전쟁이라던가 중국 봉쇄 이런 부분들이 정점은 좀 지나지 않았을까요? 변수는 당연히 아직도 남아있는데 감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 역시. 근데 정점은 좀 통과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글로벌한 인플레를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점 통과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지금 오늘 아침에 파월이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했음에도 뭐 시장 큰 영향 없었고. 그러게요. 네. 사실은 센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네. 뭐 안도감으로 올라요. 그죠. 네. 그리고 75bp 한번 뭐 반영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일단은 6월달 FOMC 때 50bp 한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거의 75bp로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75bp까지도 감당하는 정도로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전에 양적 그 테이퍼링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 나오고 그 다음에 2배 가속한다는 이야기 실제로 실행이 돼도 시장에서 별 반응 없었던 것처럼 어차피 시장은 계속 적응을 하게 마련입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다 알려진 자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요란하게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2분기에는 한번 해볼만 하다. 지금 구간. 이제 여름 정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대형주가 됐든, 중소형주가 됐든, 한번 여전히 해볼만 한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대외 환경은요. 그리고, 이번에 지난주 목요일 날 급락이 나왔는데요. 통상 그러면, 신용정보가 좀 줄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죠? 안 줄었어요? 급락이 나오면. 네. 근데 이걸 쭉 보시면 조금 줄기는 했어요. 근데 2조 2천억대를 유지하던 게 이제 목요일 날 거래됐던 게 이제 요거 5월 16일 이제 월요일 요거인데요. 조금 줄었어요. 한 5천억, 6천억 요 정도 줄었어요. 근데 엄청 많이 줄은 정도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 신용잔고 줄을 수 있는 잔고는 이미 1월달, 2월달에 이미 어느 정도 줄여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좀 가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조 5천억까지 갔던 신용잔고인데 이미 지금 2조 1,600억 정도면 이미 많이 줄어져 있을 만큼 줄어져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미 이 정도까지 다 반영이 된 거니까 신용잔고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좀 가벼운 구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봤을 때 수급적인 환경이라던가 좀 약간 제 생각이 좀 많이 가미되어 있는 올해 주식시장을 예상이 아니라 대응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예상은 하고 가야 되니까 예상과 달라졌을 때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일단 주식은 지금 구간에서는 뭔가 주식을 다 팔고 나가기에는 좀 아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번 주식시장 흐름 자체가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장입니다. 지금 뭐 리포트들을 쓰는 애널리스트 분들조차도 최근 30년 동안에 한 번도 없었던 흐름이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있을 긴축을 지금 1년 만에 하는 거니까 그것도 엄청난 양의 긴축을 시장에 거기다가 전쟁까지 가미되어 있다 보니까 변수가 너무 많고 다 경험해보지 과거 사례들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상하기도 어렵고 맞추기는 더 어렵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아마 이런 흐름들이 조금 계속될 것 같은데 다만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볼 수 있는 라인들이 있잖아요. PBR 뭐 1배 이하 라인, 뭐 PER 10배 라인, 뭐 이런 라인이 한 2,600 이하기 때문에 여기는 밑으로 깨지면 심리적인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하는 구간입니다. 기다리면 올라오는 자리가 2,600 이하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또 지수가 좀 빠져서 2,600 이하로 가면 조금 아껴놨던 현금은 쓰셔도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네. 추가로 뭐 러시아가 뭐 또 핵미사일 설마 쏘겠습니까마는 뭐 변수가 더 커지거나 중국에서 또 뭔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또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정말 그런 극단의 사례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지구관에서는 최소한 보유가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